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작자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채널 구독은 언제나 무료입니다. 이 추운 날씨에도 여러분 뜨거운 열정으로 이곳에 나오셔서 이 땅의 부정과 거짓을 몰아내기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애국가 제참. 이어서 문재인 이적 세력들과 자유도 인권도 없는 북한 세세왕조 살인 독재자 김정은으로부터 현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는 대한민국 미 협진국에 대하여 감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순국 선양의 고국 영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기 탄핵 불법 파면을 항거하다 돌아가신 순국열사 5인 및 애국열사 4인과 6.25 사변에 돌아가신 미군 및 유엔군 전사자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1도 묵념. 연설해 주실 분은 대한민국 공정선거 추진단 부정선거 진상규명연합회 김재웅 회장님을 모시고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대한민국에서 집회 결사의 자유를 빼앗긴 현실을 좀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 바이러스의 정체에 대해서 꼭 밝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부정선거전에 대해서 좀 전황을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7년도부터 우리 대한민국 5구 보궐대선 때부터 이 부정선거전, 부정선거를 알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대한민국을 이제 벗어나서 미국까지 이 부정선거전이 확대가 됐습니다. 현재 이 우리 언론이나 또 미국의 많은 그 여론을 조작하고 있는 그 언론들을 보게 되면 우리 사실과 다른 180도 다른 그런 보도들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미국 11월 3일날 대선에서 현재 당선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언론이라고 하는 자들 바이든 당선이라고 띄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네, 오늘도 보니까 제가 지하철 타고 오는데 자막에 뉴스에 바이든이 270석을 확보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혀 180도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정선거전에서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전에 뛰어든 점에 대해서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 능력만 가지고는 이 부정선거전에서 이기가 거의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부정선거가 이제 벌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와 맞서 싸우는 최전선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 3일 전인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부정선거와 싸우는 것이 이 트럼프 대통령 본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런 일이 됐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부정선거전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냐? 자, 이제 12월 8일이면 그 대통령 선거인단을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 확정을 못 짓게 되면 그 다음 순서는 이제 의회에서 선거인단을 확정 짓는다고 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그 선거인단의 각 주에서 선거에 투표에 부정이 있었다 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 소송은 각 주의 재판은 거의 엉터리로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연방대법원으로 갔을 때에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소위 말해서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들이 또다시 그 연방대법원의 판사들을 매수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배신할 것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럴 경우에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예, 틀린 장군이나 리누도 변호사가 바람을 잡고 있습니다. 제한적 계엄령, 영어로 마샬로.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도에 계엄령을 선포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미적미적 시간을 끌다가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기다려본 결과 현재 감옥에 가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걸어간 그 전철을 다시는 밟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계엄령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막강한 미국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은 대한민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소속했던 그 당시 새누리당과는 전혀 다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는 펜스 부통령이든 폼페오 국무장관이든 확실한 지지 세력이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도 7,400만 표 이상을 트럼프 대통령에 투표를 했던 그 국민들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CNN 같은 언론의 그 여론 조작의 반대의 결과로서 계엄령을 선포한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의회가 배신을 하거나 아니면 연방대법원의 판사들이 배신을 하는 그 순간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리고 부정선거에 관여됐던 자들을 즉각 반역죄로 체포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곽성문 전 의원님, 판자연 상인 대표님께서 나와서 연설해 주시겠습니다. 네, 애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기야 요즘은 안녕하다는 말도 함부로 쓸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서울시 당국의 10명 이상 집회 금지 때문에 이렇게 정말 청중이 한 분도 없이 유튜브 정사님들 모신 가운데 온라인 어떻게 집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응원해 주시러 이 서초역 주변을 찾아와 주셔서 길 건너편에서 저쪽에서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애국 시민 여러분들을 보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녁 9시부터 사실상 서울시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자,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600명, 500명을 넘어서자 또 이 규제 조치를 강화해가지고 오늘 밤 9시로 계해서 서울시 문을 닫는다고 선언했습니다. 불을 다 끈답니다. 이 가로등이 없어집니다, 이제. 자, 우리 특히 연세 많은 우리 애국 어르신들. 정말 밤중에 이 길 가다가 이제는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9시 이후로는 지하철, 버스, 대중교통 30% 절감하고 밤 11시에는 지하철도 이제 더 이상 못 다니게 한답니다. 밤늦게 퇴근하셔야 되는 분들 어떡하십니까? 이제 자전거 타고 와야 됩니까? 자, 그렇습니다. 사실상 중국 코로나 계엄령이 서울시에 물론 2주라 그럽니다만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죠. 자, 드디어 코로나 계엄이 시작됐습니다. 완전히 코로나 계엄령으로 사실상 국민들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할까요?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 전문적인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상식은 있습니다. 자, 이 중국 바이러스도 결국 독감 바이러스 일종이기 때문에 날씨가 추워지면 기승을 부린다는 것은 충분히 예고가 됐던 상황인데, 자, 10월 추석 지나고 나서 이 정부가 놀러 다니라고, 관광 가라고, 단풍놀이 가라고 천만장 소비 쿠폰 뿌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 돌아다니게 해놓고, 놀러 다니게 해놓고, 늘어나니까 또 규제하고, 이게 병 주고 약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뭐 통계를 믿읍시다. 그런데 좌우간 이 규제 조치를 왜 이렇게 강화하느냐? 이 중요한 꼼수가 숨어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겁을 주고 공포를 주고 해서 국민 여러분을 바로 길들이자는 겁니다. 정부가 이제 집에 있어 그러면 집에 있고 문 닫아 그러면 문 닫고 계속 공포감을 주면서 정부 통제하에 우리 국민들을 아주 양순한 애완견으로 길들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다가 내년 또 설 앞두고 뭐 20만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 또 1인당 40만 원씩 또 지원금 준다 그러죠. 또 돈 뿌리면 또 돈 좀 받고 또 기분이 좋아갖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국민을 정부의 명령에 순종하는 선량한 온순한 애완견으로 길들이는 작업이 시작되고 있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자, 이런 공포적인 상황에서 전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내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4.15 선거 날 176석을 더불어당이 얻고 좌파 연합 합쳐서 190석이 가까운 압도적인 국회를 독점하고 나서 얘네들 필요하면 마음대로 법을 만듭니다. 자, 여러분, 작년 이맘때 우리 공수처법 반대한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공수처법 날치기로 통과됐습니다. 자, 공수처를 발족시키려고 그러는데 마지막 걸림돌이 하나 남았습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각계 대표로 등등해서 여야 대표, 대통령 임명하고 이렇게 해서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소수 의견을 들어주기 위해서 공수처장은 7명 중에 6명이 찬동을 해야지 임명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이게 나름대로 작년에 야당을 다독거리기 위해서 야당이 두 몫을 갖고 있으니까 7명을 해줬습니다. 6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1야당이 합의를 안 해줘서 공수처장 임명을 못해서 지금 질척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을 내놨습니다. 필요 없다. 그냥 7명 중에 과반수면 5명은 충분하지. 5명으로 그냥 공수처장 임명하는 법안 지금 발의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발의하면 다 통과시킵니다. 대체 탄핵이라든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법안 통과되니까요. 이네들 마음대로 다 통과시킵니다. 자, 그래서 공수처법 이제 지들이 마지막 장애물 7명 중에 5명 찬동하는 거로 고쳐가지고 공수처장 임명하겠다고 오만 방자하게 입법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저께 예산 통과했습니다. 558조짜리 예산이 통과됐는데 작년에 비해서 8.7% 최근 몇십 년 동안 최고로 많이 올랐습니다. 액수로 따지면 40조가 올랐습니다.
올해도 이미 70조 적자 예산이었는데 내년에도 세수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미 90조 국채 발행하는 적자 예산으로 이 어마어마한 초수포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제1야당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정부가 하는 방만한 경영을 좀 통제도 하고 견제도 하는데 지역구 사업 몇십억씩 주는 거 그거 다 받아먹는 조건으로 삭감은 커녕이고요. 2조 2천억을 더 올려가지고 558조짜리 수포 예산 그냥 일사불란하게 통과시켰습니다. 자, 내년에 90조 적자 예산이면은 자, 간단하게 계산. 하루에 여러분 3천억씩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하루에 3천억씩.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를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대충은 다르지만은 대충 정리된 게 3,100억입니다. 이거를 대한민국 국민도 나누면은 국민당 1인당 7천만 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이 이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원금 100만 원, 200만 원 주는 거에 돈맛을 들여가지고 또 넘어가고 부정선거를 넘어가고 자, 이렇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망가지고 있습니다. 몇십조 적자 예산을 마음대로 편성해서 그렇게 오케이. 자, 2년 뒤에 우리 보수우파가 정권을 잡아본들 대한민국 완전히 국고가 그들이 나 있는데 얘들은 지금 갑을 땡겨가지고 돈 막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걸 똑똑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국가 부채, 이 재정 적자 누가 메꿉니다. 우리는 살 만큼 살았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손자, 우리 아들, 딸, 우리 손자, 손녀가 취직해서 갑근세 되는 돈에서 다 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 좌파 정부에서는 집값이 오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게 아닙니까? 왜 그러냐?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금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기업이 사업을 못하고 적자를 보니까 돈을 거둘 데가 없으니까 제일 쉬운 게 집값 올려가지고 재산세 거둬가는 게 제일 쉽다는 거 아닙니까? 자, 집값이 올랐으니까 우리 집 1년 만에 5억 올랐으니까 세금 그거 한 500만 원 더 오르는 거 내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의도적으로 이 좌파 정부에서는 집값을 올리는 게 당연한 거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노무현 정부 때 바로 집값이 엄청 올랐고 그 뒤로 두 번의 보수 정권 때 집값이 안정됐다가 또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매년 집값 자고 나면 2억씩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또 법안 얘기할까요? 자, 대북 전단 살포를 방지하고 휴전선에서 확성기 방송을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외무위원회를 통과해가지고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 법을 왜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확성기, 그 다음에 전단에 넣어 보내는 이런 내용이 북한의 저 폐쇄적인 북한을 뚫어내고 자유를 찾게 만드는데 가장 효과제라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 근데 북한의 여러분 지금 나이도 젊은 여자가 지금 사실상 2인자 노릇하는 김여정이가 몇 차례 우리 남한 좌빨 정부를 향해서 무슨 욕설을 쏟아내면서 이 항의를 했죠. 그래서 이 전단 살포 금지 확성기 방송 금지를 하는 이 법안을 자, 언론들이 뭐라 그럽니까? 김여정이 하명법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김여정이가 한마디 하니까 적극 반응해가지고 네 알아모시겠습니다 하는데 자, 김여정이 하명법안 지금 상임위원회 통과해서 본회의 앞두고 있습니다. 또 국정원이 많은 데입니까? 국정원이 간단히 말하면 간첩 잡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 자, 유명한 그 박지원이가 지금 국정원장 되고 지금 제출되어 있는 법안이 뭡니까? 국정원에서 간첩 잡는 권한을 폐지하는 법안을 지금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4.15의 압도적인 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우리는 그걸 부정선거를 알고 있고 지금 우리가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했어야 될 이유를 이제 하나하나씩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정선거를 해서라도 압도적인 의석을 얻어가지고 입법부 완전한 그냥 장악을 해놓고 나서 지들이 만들고 싶은 나라로 이렇게 법안을 통과를 시켜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문재인이가 3년 전에
약속했던, 그렇지, 생전 처음 보는 나라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정말입니다. 문재인이 보고 묻고 싶습니다. 이게 그래 대한민국에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네 거야 이게? 나라가 네 거냐? 자 오늘 또 여기에 우리 대검찰청 앞에 또 윤석열이 응원하는 화환이 한 20개 지금 놓여 있습니다. 자, 뭐 시간이 급하더라도 이 얘기 꼭 좀 하겠습니다. 자, 추미애와 지금 윤석열이가 벌이고 있는 이 싸움의 본질을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추미애가 조자룡이 헝클 휘두르시 마구잡이로 하면서 막 그냥 윤석열이를 쫓아내려고 하니까 윤석열이는 마치 문재인 정권에서 핍박받는 피해자인 것처럼 코스프레가 되면서 문재인이 윤석열이 열심히 싸우라고 지금 화환을 보내고 심지어는 본인은 아직 말도 안 했는데 대권 후보 지금 1위로 뭐 여론조사가 나오고 자 우리 주변에도 윤석열이 잘한다는 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히 이해합시다. 윤석열이를 누가 임명했습니까? 문재인입니다. 추미애를 누가 임명했습니까?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이가 저 청와대에 앉아가지고 한쪽 손에는 윤석열이 검찰을 휘어잡고 필요할 때마다 검찰동 동원해서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잡아놓고 싶은 놈 잡아넣는 칼을 휘두르고 또 한편으로는 추미애라는 또 칼을 한 자로 잡고 또 검찰이 조금 설친다 싶으면 추미애를 동원해가지고 또 검찰을 억누르고 이렇게 양손에 칼을 쥐고 장난을 치다가 결국은 이게 이제 사단이 난 거죠.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문재인이 이제 집권 말기에 들어섰거든요. 이제 임기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지금 이맘때 되면 이제 정권 말기 현상으로 레임덕이 와가지고 쩔뚝발이가 되면서 안에서 분란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윤석열이를 이렇게 쫓아내려고 하는 그 근본적인 의도가 뭡니까? 말은 그럴듯하게 검찰개혁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간단합니다. 지금 집권청 청와대에서부터 이 집권정부 이 집권 세력들이 관련이 된 온갖 비리 그 비리 수사를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윤석열이를 지금 쫓아내고 검찰을 지금 탄압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추미애 윤석열이 싸우는 이 꼬라지 이 추잡하고 냄새나는 이 싸움을 보는 지난 서너 달 동안 대한민국에 있어야 될 수사 한 건도 없습니다. 자 지난 18년 지방선거 때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부터 나서서 총체적인 부정관건 선거를 저질러서 했는데 이 사건 올해 초에 기소를 해놨는데 지금 재판이 진행됩니까? 더 이상 무슨 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원전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 위해서 산자부 공무원들이 나서서 경제영향평가, 경제성 평가를 아예 조작을 하고 왜곡을 하고 그 제3자 감사기관에 협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이게 들통나니까 관련 서류, 기밀 서류를 그냥 400몇 건씩 폐기를 하고 검찰이 손을 내리자 그러니까 자 여기 또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정권이 관련된 비리 수사를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 바로 윤석열이에 대한 추미애의 탄압이고 본질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윤석열이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저렇게 윤석열이 응원하라고 화환을 보낼 정도로 그래 윤석열이가 지금 대단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 윤석열이가 지금 자유민주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문재인이에 맞서서 대항하고 있습니까? 윤석열이는 첫째 윤석열이 뒤에 누가 있느냐? 자 이제 자중질환이 일어났죠. 이른바 낙곰수로 유명한 그 사이에 자기들끼리 싸우고 났죠. 자 김어준이가 있고 윤석열이를 검찰총장까지 출세시키면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이와 연결시켜가지고 밀어주고 있는 배우가 누구냐? 들통났죠. 얼마 전에 국회 출석해서 윤석열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총선이 끝난 직후에 어떤 분을 통해서 메시지가 내려와서 문재인이가 내년 임기 잘 마치도록 열심히 하라고 나한테 메시지를 보냈다. 윤석열이도 백이 있는 거예요. 그 백이 누구냐? 양정철이라고 이제 드디어 이름이 실명이 나왔지 않습니까? 결국 대깨문과 양정철이를 비롯한 일부 세력 사이에 갈등이 생겨 있는데 윤석열이는 윤석열이대로 믿고 있는 백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조금만 더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윤석열이는 어떤 백을 갖고 있는? 첫째는 검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검찰 조직은 지난 70년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아주 독자적인 권력을 가지고 아주 중요한 정치적 고비마다 대한민국의 풍향을 좌우한 거대한 권력 집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공수처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경찰 쪽으로 수사권이 넘어가죠. 검찰은, 검찰 조직은 그 자체로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를 중심으로 검찰이 똘똘 뭉쳐있는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아무리 그래도 수사권을 갖고 있는 전국 검찰 3,000명이 들고 일어나서 검찰에 자기들의 조직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윤석열이를 누가 도와주고 있나?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조중동 대한민국의 언론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중앙일보 회장 JTBC 갖고 있는 홍석현이가 서울중앙검사장 시절에 윤석열이와 강남의 술집에서 술을 먹었다는 사실은 이제 들통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시점이 바로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갔던 JTBC 손석희가 들고 나온 그 태블릿 PC, 이 태블릿 PC가 사실은 검찰이 조작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를 중앙일보 JTBC가 들고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간 아주 결정적인 증거물이었는데 이 조작된 거죠. 그런 점에서 홍석현이와 윤석열이는 공동의 어떻게 보면 운명 공동체랄까요? 탄핵을 중심으로 맺어진 골인데 그 홍석현이를 중심으로 해서 조중동 우리 우파 매체까지도 윤석열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친다면 우리 지금 제1야당 그 이름도 입에 담기 싫은 무슨 피플스 파워라는 그 정당 윤석열이를 밀어주고 있어요. 왜냐? 이 바로 탄핵 세력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윤석열이는 바로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내고 지금 이러한 처음 보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 탄핵 세력들과의 공동인명체고 다른 말로 하면 동업자고 같이 죽도 못 사는 사이가 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세력들이 지금 윤석열이를 지원하고 윤석열이를 심지어 대권 주자로 만들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뭐 아시아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쳐놓고 이런 상태로 만드는 그 장본인이 바로 윤석열인데 그 윤석열이를 지지하고 윤석열을 위해서 꽃다발을 보낸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들만큼은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시다 믿습니다. 자, 이 집회가 알다시피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집회입니다. 4.15 부정선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전투표율이 예년보다 높아서 27% 가까웠는데 사전투표에서 계산을 다 해서 이른바 기호 1번 63, 기호 2번 36을 먹도록 만들어가지고 사전투표에 디지털 조작으로 이미 당선 숫자를 확정해 놓았다고 이미 가로세로 연구소가 밝혀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 21세기 이 세상이 어떻게 부정이 일어나느냐, 그런 컴퓨터 부정이 어떻게 되느냐고 정신 나간 소리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서 이제 일어났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대한민국보다 더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매일같이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나왔었습니다. 앞서 우리 김재웅 대표도 말씀하시지만은 12월 2일 트럼프 대통령 연설을 통해서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가장 큰 임무는 법과 헌법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이러한 부정선거를 이번에 뿌리 뽑지 못하면은 미국은 더 이상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맞서 싸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저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국에는 아직도 사법 정의가 살아있습니다. 미국의 대부분이 살아있고 사법 정의가 살아있고, 두 번째, 미국 시민들이 깨어났습니다. 지금 전국의 주요 도시에 시민들이 나와서 이른바 스탑 더 스틸, 선거 도둑질 그만둬라 하는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짜 뉴스를 생산해내고 있는 CNN, 아틀란타 CNN 본사 앞에서는 지금 2주째 뛰쳐나온 용기 있는 국민들의 스탑 더 스틸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은 시민들이 용기 있게 드러났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 나오셔야 합니다. 근데 시민들께서 그렇습니다. 그동안 참으셨는데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부정선거 양상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파헤치고 어떻게 이겨내고 승리를 거두냐를 지켜보시고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들도 용기를 갖고 나오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보는 이런 세상 없애버리고 제대로 된 정상화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어수선한 시기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최창남 목사님 나와주셔서 연설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전국에서 아주 간절하고 때로는 좀 두렵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유튜브를 시청하시면서 마음을 정하시는 전국의 애국자 여러분,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 제가 계속 드려봤습니다마는 앞에 존경하는 곽성문 의원님께서 정확하고 폭넓은 현재 국정과 국제 정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그대로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전국의 시청자분들께서는 제 말씀까지를 들어야만이 행복한 국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 정치 위에 트럼프 대통령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아야만이 진정 이 국난의 위기 속에서 축복받는 국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실 정치를 떠나서 인류 역사의 운전대를 잡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류 역사를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많이 걱정을 하시겠지만은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인류 역사의 주인은 역사의 운전대를 잡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계획하시고 목표하신 이 종점까지 가시기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거의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공산화되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나라입니까? 이거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3년 전부터 저는 이 연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현대판 모세다. 이 현대판 모세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님의 사명을 정확하게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솔로몬의 지혜와 다윗의 용기를 주셨다고 약 3년 전부터 계속해서 트럼프를 소개해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로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뒤엎여가는 NWO, 이 글로벌 리스트들의 이번 선거를 통해서 드러난 불법과 부정, 이 모든 것이
트럼프 대통령 시대 이전까지는 거의 관례로 묻혀왔습니다. 손을 들고 그냥 묻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굉장히 중요한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저희가 맞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리를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죠. 지금 미국의 대선,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마는 이번에 대선만큼 전 세계 모든 민족의 관심을 집중시킨 그런 때는 없었습니다. 왜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되든 또 바이든이 되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건 미국의 얘기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상례이겠습니다마는 이번 선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역사 속에 미국의 대선 속에 개입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 바이든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탄 하면 그냥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존재하는 이 사단을 정확하게 배운다면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웃고 조롱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이길 수밖에 없고 사단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 자신도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선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시고 미국의 정의가 이기고 미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지속되도록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셔서는 됐겠습니다마는 왜 하나님께서는 트럼프 승리 때까지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게 하시고 세계 모든 민족, 이 만민들로 하여금 미국을 바라보게 하시는가? 미국을 바라보시기에 섭리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천국의 문을 닫으시기 전에 이 세상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의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이렇게 주목을 끌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여곡절 속에 기사회생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월 20일 미국의 제45대 2기 취임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그 최 목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트럼프 배후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이 메시지를 던져서 세계 만민이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왔죠. 왜 하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고 계신데 왜 사람들은 손가락만 쳐다보느냐? 그것은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연구하는 목사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목사들이 지금 없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다가설 지금도 노리고 있는 이 글로벌 리스트들이 세우고자 하는 세계 정부 NWO라고 하는 이 신세계 질서는 신세계 질서는 지금까지 없었던 세계 질서입니다. 우리나라의 문재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나라를 세우겠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것은 비록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세계, 신세계 질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신세계 질서를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정부는 어떤 정부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적 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될 이 세계 정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계 정부는 성경을 보지 않으면 세계 정부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왔고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전해야 할 이 마지막 시대의 메시지를 제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미국을 목조이고 전 세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는 글로벌 리스트들이 지향하는 이 세계 정부 조직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얼마나 깊게
지금 조직화되어 있는지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폭로시켰습니다. 그래 놓고 지난번 2016년 힐러리와의 이 대선 싸움에서 세계 정부 글로벌 리스트들이 바로 세계 정부를 세웠어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별로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예사롭게 생각했습니다. 약간의 부정선거를 치르면 세계 정부가 수립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어이없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권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탄핵으로 괴롭혔지만은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번에야말로 글로벌 리스트들도 모든 조직망을 동원하고 있는 자금을 살포하고 아마 D-Day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번만큼은 트럼프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세계 정부를 세워야 할 적기이다. 이런 생각으로 최후의 발악을 했고 지금도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정치평론가들도 상당히 그냥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세상 현실을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계속해 나가실 것입니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드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트럼프를 보신다고 하면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마음을 조이고 잠을 못 자는 사람은 국민 여러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문재인 정권 세력들입니다. 이 불법의 세력들입니다. 지금 잠 못 잘 것입니다. 이 앞에 곽승문 전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누구죠? 윤석열 검찰총장 지금 대선 후보 1위에 올라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정부가 어떤 방법으로든 출구 전략을 마귀스럽게 사탄스럽게 아주 교묘하게 또 국민들을 속일 수 있는 방법을 세우실 겁니다. 바로 그 출구 전략을 짤 것입니다. 지금 제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위 우파라고 하는 대형 이 유튜브에서도 뭐 차기 대선을 운운을 하고 윤석열이가 차기 대선 1위이고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한다.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구독을 취소해버리십시오. 위장 우파입니다. 지금 합법적인 박근혜 대통령이 3년이 넘게 옥살이를 하고 계신데 차기 대선을 운운을 해요? 우리 우파에서 윤석열이가 1위라고요?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까? 어린 반푼을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윤석열이가 지금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전향을 하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자기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여야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윤석열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헌법재판소에서 불법적인 파면을 엮어내는데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고 뉘우친다고 한다면 모든 국민들 앞에 사죄한다고 한다면 국민 여러분,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런 놈이었습니다. 그것을 회개하고 국민 여러분들 앞에서 빼앗긴 자유 대한민국을 반드시 회복시켜 놓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무죄 석방시키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고 전향했다는 합당한 열매로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나라를 걱정하시는 국민 여러분, 지금부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나라를 구하겠다라든지 또 여권 내에서 정부 내에서 문재인을 반발하고 이제 자중질환을 일으킨다. 이제 마지막
레임덕이 왔다. 이거 여러분들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돌아와야 합니다. 미국이 지금 취하려고 하는 조치가 무엇입니까? 보니까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보니까 너무도 심각한 것이 이 딥스테이트 글로벌 리스트들의 조직의 뿌리가 생각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것을 조금 바꾼다가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밑에 참모들이 건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가비상기업령을 선포해서 이번에 드러난 딥스테이트의 조직, 이런 놈들을 전부 다 체포하고 이런 놈들을 형벌을 가해야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이 국가비상기업령입니다. 여러분, 지금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고 명령의 참모를 바꾼다고 해서 고쳐질 이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대선을 운운하는 그 대형 유튜브 대표께서가 말합니다. 제발 카메라를 들고 저 지방에까지 한 분이 현장에 가보십시오. 제가 살고 있는 그 시골 면 단위에서도 이 현수막이 불법적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애국 국민이 그것을 면 사무소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불법이니까 떼달라. 면 사무소에 가서 면장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돌아온 답변이 무엇입니까? 그거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공무원 노조 위원장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불법 현수막을 뗄 수가 없다는 것이 면장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대로 가면 9명 이상을 지금 참석을 시키지 못한답니다. 야금야금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시골에 있으면서 느끼는 것은 과연 오늘 3월 1일에 경축일에 이 관공서라든지 거리에 태극기가 나부낄 수 있을까? 지금 형편을 보면 인공기가 걸려 있어도 아무렇게나 이상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위기에 와 있습니다. 이 일을 말단 조직까지 썩어 빠지고 공산화된 이 나라를 대통령 하나 바꾼다고 된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미국의 처방을 따라서 국가비상기업령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 국가비상기업령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합법적이면서 불법적인 세력에게 불법적인 탄핵을 당하고 불법적인 반면을 당하고 지금 서청대에 감옥 살해를 하고 있는 살아계신 합법적으로 살아계신 박근혜 대통령이 돌아와야만이 국가비상사태 선포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로 본연의 대한민국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하나의 처방입니다. 결정적인 처방입니다. 이거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 나라의 자유 대한민국을 원하시는 국민 여러분들은 지금 속아서는 안 됩니다. 급한 마음에, 간절한 마음에, 불안한 마음에 그 속삭이는 다정한 말에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절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지 않는 반문 세력이라든지 지난번에 광화문 어떤 목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거 속삭임입니다. 목사가 그 얘기를 했지만 그 목사의 뒤에는 김무성이가 있고 또 이재호가 있고 김문수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안 됩니다. 문재인만 끌어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문재인을 끌어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자리에 박근혜 대통령이 돌아가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국본과 가로수로 연구소가 항상 하는 기본적인 방침과 목적이 박근혜 대통령이 돌아오셔야 한다 하는 이 취지가 정말로 맞기 때문에 제가 와서 이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올라왔습니다만 앞으로도 불러주신다고 한다면 몸이 피곤하도 올라와서 같이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라를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말 이 방송을 들으시고 저희들이 연설하는 이 연설에 맞추어서 이 국본과 참 태극기의 성지 아닙니까? 꾸준히 지켜왔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정당 조직이 없으니까 가능한 얘기입니다. 조금만 있어 보십시오. 이제 또 내년에 기초단체장 선거가 나오고 또 재보궐선거가 있으면 성렬시 정당을 가진 박근혜 대통령 발의 이 정당들이 또 집회를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기회주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태극 집회의 방향과 목적을 완전히 바꾸어 놨습니다. 국민들을 사분오열시켰습니다.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 중심의 이 국본과 가로 세로 연구소가 얘기하는 이 현장에 귀를 기울이시고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 정부가 이번에는 꼭 들어서려고 최후의 발악을 다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통하여 지금 저의 때에 지금 저의 때 하는 것은 세계 정부를 세우고자 하는 이 사탄 글로벌리스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글로벌리스트가 지금 이 세계 정부를 수립하고자 하나 하나님께서는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저의 때에 세계 정부를 세울 수 있도록 지금은 막는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옮길 때까지 뭘 한다고요? 계속해서 세계 정부의 수립을 막고 계실 것이다. 세계 정부의 이 글로벌 리스트들을 괴멸시켜서 없애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다음 주에도 초청이 되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초청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말씀까지는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막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의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이번에 당선시킴으로 말미암아 한 4년간의 시간을 더 벌어주실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허락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맡고 있는 이 임무를 끝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문을 닫으시고 이 세상을 세계 정부가 수립될 수 있도록 마귀에게 넘겨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종교의 자유가 주어질 이 4년 동안에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뜨거운 박수로 감사의 마음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연설은 지난주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님께 당당하게 편지를 읽어 내려갔던 우리 배 다니엘 청소년을 다시 한번 모시겠는데요. 지난주에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15살의 나이지만 주사파의 교육을 거부하고 홈스쿨링을 통해서 현재 외국어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참으로 훌륭한 청소년입니다. 한미연합교회 배 다니엘 청소년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연단에 서게 된 배 다니엘이라고 합니다. 우선 부정선거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연단에 섰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들과 공무원, 정치인들, 특히 이번 4.15 부정선거를 행했던 정치인들에게 할 말이 있어서 연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학생입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 중 제9계명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에게나 타인에게나 혹시 거짓말을 한다면 부모님과 선생님들에게 저는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번에 부정선거 거짓을 행했던 정치인들이 아직도 감옥에 가지 않고 계속 있다는 것이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십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본이 되어야 할 정치인들이 그렇게 부정과 부패를 일삼으니까 나라가 어지러운 것이 아닙니까? 또한 저는 저들이 왜 부정선거를 했느냐?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그들이 왜 부정선거를 했느냐?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부정선거를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의 결정적인 목표는 무엇이냐? 적화통일입니다. 제 주변에서 공산주의가 나쁘다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공산주의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여러 봤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역사 동안 공산주의 치하에서 학살된 인류가 1억 명이 넘습니다. 캄보디아 공산체제, 폴포트 독재자 공산 치하 아래에서 캄보디아 인구 1000만 명 중 250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베트남 전쟁 후 베트남이 공산화된 후에 1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숙청이 당했고 109만 명이 보트피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마오쩌둥 문화혁명 당시 때에 5200만 이상이 숙청을 당했으며 구소련에서는 2000만 명이 숙청이 당했습니다. 물론 북한은 예외가 아닙니다. 북한은 300만 아사자 제외 200만 이상이 숙청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역사적 사실을 보고서 생각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공산주의가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남조선 김일성 혁명 교시에 남조선 적화통일하면 1000만 명 이상이 이민 갈 것이고 그러면 남은 인구 중에 2000만 이상을 숙청시키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많은 공산 치하에서 숙청당했던 인구들 중에 과연 그들이 막무가내 지나가는 사람들을 죽였을까요? 그냥 일반 시민을 죽였을까요? 아닙니다. 숙청할 때에는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첫째, 지식인부터 먼저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식인부터 죽였고 교사, 공무원, 경찰 등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듣고 계신 모든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습니다. 또한 공무원들과 여기 계신 모든 경찰분들께 호소하고 싶습니다. 공산화가 되면 우리가 먼저 죽지 않습니다. 배우신 분들, 공무원들, 경찰분들부터 죽일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다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싸웁시다. 문재인이 추구하는 통일 방식은 연방제 통일이라고, 이것은 곧 적화 통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같이 일어나서 더욱더 열심히 싸워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형제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나라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연단에 섰습니다. 1년 넘게 광화문이고 어디고 거짓에 대응하면서 외쳐왔지만 이 세상에서는 마치 우리가 진 것처럼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양심이 있고 마음이 있습니다. 저 문재인 정권은 처음부터 거짓으로 이루어진 그런 거짓 정권인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댓글 조작으로 대통령이 됐고 지금 부정선거가 이루어졌고 미국에서도 부정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희망의 빛이 보이고 있습니다. 스모킹건, 여러분 미국 대선 스모킹건 검색해 보십시오. 조지아주에서 스모킹건으로 CCTV로 해서 트렁크 4개가 그 바이든 표가 꽉 차 있는 트렁크 4개가 수도관이 터졌다는 거짓말로 사람들 개표관이라든지 선관인들을 다 내보내고 그 트렁크 4개에서 표를 바이든 표로 개표를 카운트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을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거짓과 외쳐 싸우고 우리의 가정을 이 나라를 작은 힘이나마 기도로서 찬양으로 이겨나갈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광화문에 나오고 많은 분들이 1인 시위로 지금 정권의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밤잠 못 주무시고 유튜브를 시청하시면서 언제쯤 이 나라가 거짓에서 벗어나 선으로 나올까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한 말씀과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어르신분들이 계셔서 이 나라가 희망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조금만 더 힘내주십시오. 우리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의 뜻을 분명히 받들어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날 것을 아버지께 하나님께 어르신들 조금만 힘내주십시오. 조금만 힘내주십시오. 젊은 사람들에게도 양심의 어르신들의 그 노고가 분명히 있습니다. 조금만 힘을 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이 아니었다 하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르신들께서 이 추운데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좀 이제 좀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처럼 저는 민급코트 입은 어머신 분들이 많아요. 돈이 있으신 분 어머니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젊은이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틀딱이다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나라를 정말 사랑하고 부유한 가운데서 이 나라가 걱정돼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어머님들, 부모님들,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만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문재인 방패! 문재인 방패! 공산당은 안 돼! 사회주의 안 돼! 주사파는 안 돼! 빨갱이는 안 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십니다! 문재인 방패! 문재인 방패! 문재인 방패! 예, 구호를 제가 외치고 싶었는데 먼저 외쳐주셔서 한번 외쳤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 8시 반에 집을 나섰습니다. 저 행사를 하려면 또 준비를 해야 돼가지고요. 그때 나오다 보니까 우리 동네 보건소에 줄이 중동 폐렴 검사 받으려고 줄이 한 5, 60명이 줄을 섰는데
건물을 한 바퀴 에워쌀 정도로 긴 줄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중국 폐렴가 국민을 열화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정말로 개돼지들은 줄을 서서 문재인이가 하라는 대로 하지만은 우리 국민들은 떨쳐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떨쳐 일어나자라는 단어를 문구를 생각하다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하면 된다 떨쳐 일어나자라는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무 창고에 가서 집회 준비 모듈을 싣고 트럭 기사를 불러서 오고 있는데 젊으신 한 30대 중반의 젊은 기사님이셨어요. 용달 기사님이셨는데 용달 기사님께서 우리가 뭐하러 오는지를 알고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제가 딸이 하나 있는데 딸에게 물려줄 나라를 생각하니 참으로 암담합니다. 이런 말을 젊은 기사님께서 하셨어요. 그때 또 제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폐허가 된 이 나라를 정치꾼들이 망가뜨린 이 나라를 다시 재건시키기 위해서 했던 말들이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말들 가운데 박정희 대통령 책 중에 우리 민족이 나갈 길, 또 우리 민족에게 고함, 또 나라가 이급할 때 우리 어찌 목숨을 아끼리 이런 책들이 있는데 그런 책을 제가 다 소개할 수는 없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유엔사령관이 있었어요. 리처드 스틸이라는 전 유엔사령관께서 박정희 대통령을 보고 탁월한 정치인이고 탁월한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또 철학을 가지신 분이다. 그리고 인간미도 있으신데 더 나가서 놀라운 것은 오직 자나깨나 국가만을 노심초사 생각하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칭송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대통령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떨쳐 일어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체제 탄핵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제가 자꾸만 단에 올라올 때마다 이 체제 탄핵을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느냐 여기서 나라가 홀라당 저 파괴 세력 문재인 일당에게 넘기느냐 이러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전쟁의 최전선에 우리가 와 있는 것입니다. 자, 문재인은 그러한 자기가 원하는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러한 중공 폐렴이 창굴하는 창굴하는 나라를 그러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개헌을 위해서 갈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러기 위해서 문재인 일당은 지난 5구 보궐부터 6.13 지방선거 4.15 총선 모두가 정체적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자, 다 함께 우리 전에는 돈 뿌려가지고 당선이 됐지만 지금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뭡니까? 리얼미터가 얼마든지 국민들을 선동하고 국뽕을 마취시켜서 당선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폐기망측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중동 폐렴 창궐 몸통 문재인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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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킹부터 4.15까지 문재인 일당의 총체적 부정선거 몸통 문재인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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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국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특정 세력들이 떡주먹고 있습니다. 고대통령을 당신에게 기한다고 한다면 결국 대한민국은 중국의 폭풍으로서 결국 대한민국은 망국의 길을 걸 것입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 후계를 우리는 바라고 인정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지지! 재선 지지!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 자유는 피를 먹고 살았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만약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 조 바이든이가 당선됐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중국 공산당 정국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마저 세계 경제 대국도 이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문재인 세력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대한민국을 붕괴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문재인 박대 대통령 물러가라! 경제 모든 분야가 현재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 대한민국 존경하는 여러분, 너무나 진짜 이극하고 통탄할 노릇입니다. 대한민국이 어찌해서 이 지경까지 왔는지 정말로 통탄할 노릇입니다. 아유, 대한민국이 지금 공산화가 다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공산화 이것을 어떻게 막아야지 될지 정말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아주 땅바닥까지 아주 무너져 있습니다. 정말 한심한 나라가 됐어요. 한심한 나라가 너무나 안타깝고 우리 우퍼들에게는 너무나 순한 양 같고 말도 잘 듣는 그런 우리 우퍼들 같아요. 오늘도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우파 동지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추운 데도 아스팔트에 나왔습니다. 5년 동안을 정말 아스팔트에 계속 걸어온 우리 우파 동지들에게 정말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청와대로 복귀하셔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분은 박근혜 대통령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님이 반드시 당선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님이 정말 대선이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한미동맹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다시 한번 회복된 나라가 될 줄로 믿고요. 부정선거는 반드시 모두 다 밝혀내서 과학사법에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자유대한민국을 지킵시다. 자유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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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님 만세! 트럼프 대통령님 만세! 우리 우파님들 만세! 정말 지금까지 우리 수고하신 우리 총장님 늘 동경하는 마음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요. 우리 네, 마지막으로 우리 선구자방송 한진무 대표께서 뭐 좀 한 말씀 하시겠다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숨통을. 절체절명에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절체절명이라는 말은 벌써 4년째 쓰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4년 동안 아직 나라가 망하지 않지 않았느냐라고 말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점점 수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찰 여러분,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고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정말 살만한 대한민국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는 국민이 먼저라고 하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는 정작 국민을 위해서 나서야 할 때는 나서지 않고 뒤로 빠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지금 절망하고 신음하고 있습니까? 월성 원전만 해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 월성 원전이 안전치 않고 또 경제적이지 않고 또 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이유로 폐쇄를 하고 영구정지하고 폐쇄하고 아울러서 더 다른 원전까지도 폐쇄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 7번 출구로 그것을 조직적으로 나와서 방해했던 그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리를 하고 있는 444건이나 죽을 사가 3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자녀들을 삭제하는 조직적인 그러한 음모들이 있었다는 것을 경찰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우파 국민들이 10명도 아니고 9명이 집회 허락을 받아가지고 집회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경찰 90명이 동원이 돼서 우리 우파 국민들을 눈에 보일 정도로 탄압을 하고 간섭을 하고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좌파들의 집회라면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민노총의 집회라면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까? 우파들은 순진하고 법을 따라 지키고 말을 잘 듣고 통제에 잘 따른다는 것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좌파들과 너무나 확연히 비교가 되는 우파들의 집회가 아닙니까? 인도에까지 나서고 있는 우리 동지들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알아서 차단을 하고 분노케 하는 그런 모습들을 언제까지 보일 것입니까? 지시하는 지휘관들께서는 좌파 성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을 눈여겨보는 그러한 부하 직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이 정권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여러분들 다 낱낱이 기억을 해놨다 기록을 해놨다가 다 알려주십시오. 결코 다시 할 수 없는 세력들입니다. 결코 우리 우파 국민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런 세력들입니다. 지금 제 손에는 마이크를 잡고 있는데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분노가 때문에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월성 원전의 조작 보고 이것은 문재인이 과연 안전한 대한민국을 염려해서 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중동의 태양광, 수없이 많은 태양광들을 국내에 들여와서 설치했다가 그 여름 홍수 때 다 쓸어 내려가게 하는 그런 운을 범했고 또 좌파들에게 돈을 벌어 먹여주려고 하는 그런 동네가 깔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원전을 폐쇄함으로 인해서 우라늄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을 테니까 안심하고 여러분들은 마음껏 여러분들에게 북한에게 원전을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계획까지 세웠던 것이 이번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하는 문재인 찬탈 대통령의 모습입니까? 그렇죠. 그의 모습은 그 모습이 정작 자기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 아무 죄 없이 감옥에 갇힌 지 4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그 감옥에서 생명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왜? 70살을 살기 위해서? 왜? 75세를 살기 위해서? 왜? 80세를 살기 위해서?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안전한 대한민국, 자유로운 대한민국,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몸 하나는 늘상 결혼도 하지 않고 대한민국만을 위해서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과연 둘 중에 누가 진정한 자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까? 여러분, 공복인 경찰들 여러분, 앞으로는 제발 우리 우파 국민들을 탄압하지 마세요. 예? 좀 융통성을 가지고 부드럽게 유연하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우파 국민들의 눈에 가슴에 피눈물 흘리게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면 여러분들 수고했다고 박수 쳐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행진간에, 그러나 집회 중에 너무 탄압하지 마세요. 탄압하지 마세요. 예,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너무 많이 무너졌습니다. 저 경찰들, 이러한 그 체제 속에서 공산화가 되면 저들이 먼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복종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공산화가 안 될 걸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대로 간다면은 결코 공산화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대통령 자신부터 그러한 종북주의자, 그런 빨갱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인데 어떻게 대한민국이 건전한 자유대한민국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제 분연히 일어나서 자기의 주권을 찾고 자기의 권리를 찾고 또 후손이 잘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내 몸 하나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선구자적인 그러한 의지들을, 행동들을 보여야 할 때라고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구장호성 황진무 대표님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황진무 대표께서 경찰관 여러분께 말씀을 하셨는데 1975년 자유월남이 월맹에 의해서 자유월남이 멸망했습니다. 당시 자유월남이 바로 멸망하고 나서 저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먼저 조치를 취한 게 현역 군인과 그 다음에 현역 군인 가족, 그 다음에 예비역 군인과 그 다음에 예비역 군인의 가족, 그리고 현역 경찰관과 또 경찰관 가족, 마찬가지로 퇴직한 경찰관과 또 퇴직한 경찰관 가족 등등 제일 먼저 이 자유월남 군부대에 수용을 다 시켜가지고 모두 다 거의 뭐랄까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문재인 세력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우리 황진무 대표께서 사자우를 토하셨는데 경찰관 여러분들의 많은 분들은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나 일부가 저들에게 충성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경찰관 여러분들 좀 유연성을 발휘해서 집회를 관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트럼프 대통령 지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무효 복귀, 문재인 이적 세력 규탄, 중국 공산당 해체, 서초동 그다음에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과 국회 해산, 서초동 대법원 집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국가 1절을 함께하고 해산하겠습니다. 애국가는 우리 오연아 가족께서 불러주십시오.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작자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채널 구독은 언제나 무료입니다.